20시 2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죠.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예,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요? 예, 직무실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이요? 네. 그때도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건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사람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저 정도의 말만 했고 상당한 시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저기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22시 58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영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여인영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딘가요? 언제 말입니까? 22시 58분 말입니다.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실 23시 6분 여인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대화를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기억이 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태영 원장님께서 CCTV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런 사항과 견주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진술했다는 다시 걸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자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23시 6분에 통화를 했을 때 이때도 바쁜 것 같았지만 좀 세게 야 어떻게 된 거야 해도 답을 제대로 안 하고 꾸물거리기에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수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이현영 사령관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불러준 명단이 누군가요? 그때 지금 요거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봐도 돼요. 네. 메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빨리.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진술조서 2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메모 원본도 들고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원본의 임의 제출은 힘들고 일단 이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서 제출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상태에서 검찰의 검사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안 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참고인이니까 피의자가 아니라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진을 찍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전 알겠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검찰은 또 특이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police.co.kr이라고 하는 무슨 이메일을 보내서 글로 넣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그 1항입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해서 조직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셨죠.
조직이 자꾸 변하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 이해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던 시점이었죠. 네, 예, 2항, 3항 생략하겠습니다. 4항,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당일 그 계엄 당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시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제 직접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분 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사전에 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추정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예. 그럼 별뜻 없이 얘기하신 그런 겁니까? 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7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은 그 2월 4일 심판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이제 지시를 안 하셨다는 취지로 만약에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정원 1차장에게 통화를 했으니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당일에 12월 3일 23시 무렵입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직접 전화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 2번 정도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고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할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나항입니다. 이 나항은 생략하고요. 뒷 질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4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인과 2번째 전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 출동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동의 의미는 여인영이 증인에게 말한 체포조 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언어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경 이제 간부들과 이임식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모인 간부 30여 명에게 이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그리고 통화 내용,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임식 간담회에서요. 예. 예, 이임식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보면 됩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예, 9항, 10항, 11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일제 171호증의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를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이 2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2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히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요거를 작성해서 저한테